김은영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스토리 오늘 맡게 된 시너지 글서 윤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런 또 마이스토리를 발표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또 진정성 있는 마이스토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너지를 만나기 전에 요즘 그 유행하는 셰프 흑백 요리사인가요?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이제 셰프가 되기 위해서 세계 3대 요리 학교라는 또 르꼬르동 블루라는 학교를 나오면서 레스토랑에 근무를 하고 이때 당시에 이 학비가 되게 비쌉니다. 한 1억 정도 생활비랑 해서 한 그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토랑을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제 꿈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레스토랑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 받아줍니다. 다 인맥으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력서를 들고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레스토랑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또 무급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기본 12시간 이상 보통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창업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레스토랑을 일을 하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오는 이런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해보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파인다이닝 이런 레스토랑들이 있죠. 이런 유명한 셰프님과 또 같이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열심히 하니까 또 이렇게 기회도 생기고 돈도 이렇게 돈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또 이렇게 차곡차곡 모이게 되고 또 대출도 이렇게 받아서 마침내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게를 이렇게 또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하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와 이 시공과 메뉴, 레시피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감당을 하면서 투자금이 그때 다 총 합쳐서 한 2억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모 30평대 규모로 또 제 꿈을 이루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하면서 느꼈던 게 장사가 이게 잘 되어도 문제고 안 되어도 문제입니다. 안 되면 이 월세랑 인건비랑 이런 걸 다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이 걱정이 되고 장사가 너무 잘 되면 또 그 나름대로의 이제 걱정이 되게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또 이런 경험을 했고 투자 대비 이 회수 기간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사실 2억이라는 돈이 뭐 사업을 할 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 2, 3년을 해야 이 금액을 다 갚을 수 있는 또 상황을 인지를 하니까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면 이 가게에 나갈 수 없다 보니까 이 못 나가면 음식 맛이 변합니다. 이 직원은 나갔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장이 아프면 이 가게가 또 돌아가지 않는 이런 경험도 하고 자영업도 결국엔 이 노동소득이라는 걸 느끼면서 이 자영업의 한계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폐업을 하면서 제가 다양한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접했고 늘어나는 이 자영업 폐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 이 자료가 2018년도가 100만 이상인데 지금은 사실 더 늘었겠죠. 그래서 이런 또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 폐업을 하고 보니까 이 남는 건 빚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원룸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학비와 창업 자금을 제가 다 더해 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금액과 거의 10년 가까운 이 시간을 요리에 투자를 했지만 결국에 남는 거는 건강 악화와 빚 그리고 스트레스. 그래서 여기 표정 보시면 이 웃는 게 아닙니다. 웃고 있지만 굉장히 슬픈 그리고 2년간 이 빚을 다 청산을 하고 두 번째 가게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가게 단점들을 되게 많이 보완을 해서 두 번째 가게를 이렇게 창업을 하고, 이때 투자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안 쓰기 위해서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또 건강학과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렴한 월세로 장사는 괜찮았지만 결국에는 이 가게도 1년 만에 또 폐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가게도 실패로 또 끝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시 직장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요리사와 자영업에 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한계가 있구나, 벽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 요리 강사가 되기 위해서 이 진로를 틀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학원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요리 강사가 아니라 영업 부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영업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에 과감하게 영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 부서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와이프도 또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회사에서도 인정해주는 어느 정도의 꿈에 그리던 1억의 연봉도 또 만들어보고, 이 원장이 사실 끝입니다. 이제 가면 그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었고, 또 전국 세 단계로 1등 팀도 만들어 보면서 이 승승장구하는 시간을 또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사진은 제가 이 팀 1등을 했을 때 사진이고, 밑에는 이 개인 1등 저희 와이프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간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운명적으로 시너지를 만나게 되는데, 되게 특이합니다. 이게 얘기가. 어느 날 이제 직장 부장님이 저한테 그 상담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담 한번 받아볼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상담이고 뭘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 니즈가 있었습니다. 영업으로 내가 탑을 찍겠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이제 시너지 본사를 오게 되고, 표정은 잘 안 보이는데 정말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뭔지 모른 채 그냥 밤 10시까지 그때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거였어요. 뭐 디톡스를 얘기하고, 근데 좀 의아하죠. 왜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갔고, 또 원데이 세미나를 되게 프로모션을 해서 저한테 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데이 세미나도 참여를 이렇게 또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하지 않은 채 흘러간 시간이 거의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었는데, 그때 당시 원데이 세미나에서 제가 기억나는 이 메시지가 두 개였습니다. 일단 당신의 이제 인생 중에 5년 후가 두렵습니까? 기다려 주십니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기다려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되게 이런 또 고민의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해주면서 되게 사업 아니면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 현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 부자가 될 수 없는 현실을 제가 한 달에 적금을 하는 금액과 쓰는 금액, 이런 것들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년이 지나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는 이런 현실을 또 느끼고 성장의 부재가 있었습니다. 이게 팀장이 되니까 저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갈증으로 저는 또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또 3명의 원장이 교체가 되는 걸 보면서 결국엔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남의 집을 짓는 일이다 보니까 언젠간 끝이 있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하지
할 이유를 이렇게 적어 보니까 시너지를 해야 하는 이유가 한 16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저희 독서 문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매달 이 추천 양서를 또 추천을 해주고 그리고 건강을 전달하는 일이고 또 술 문화가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것도 좋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이 쓰리라인이 있고 너무나 이렇게 정확한 또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아니라 이 사장의 마인드로 일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좋았고 또 내 집 짓는 일 그리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 사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근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 또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다라는 일이었고 노력에 의한 이 천장 없는 소득을 또 만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긍정 문화와 멋진 이 어른들, 스폰서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또 감사한 시간이었고 SNS를 무료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학원에 있을 때는 제가 SNS나 뭐 여러 가지를 배우려고 하면 제 사비를 들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왜 저 모든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줄까? 막 펑을 어떻게 올려라, 뭐 SNS를 어떻게 해라 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했고 또 평생 여행을 다닐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은퇴 없는 평생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또 저는 이 15번이 사실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였습니다. 이 직장을 다니면 배고프지 않아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시간에. 근데 저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내가 미팅을 하고 싶을 때 또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눈치를 안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철저하게 내 사업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사실 표면적인 내용이죠. 이 시너지를 정말 더 깊이 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전과 또 가치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들, 지인들의 반대도 있었고 부부 합산 연봉이 사실 합쳐서 2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이 또 붙잡았지만 사실 이 모든 걸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 표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직장은 제가 영업직이었기 때문에 매월 리셋이 되는 일입니다. 매달 새로 그리고 시너지는 이 과거가 인정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쌓이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은 학원 상품이기 때문에 무형의 상품이라서 이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기로 가야 되는 일이죠. 뭔가 내가 영업을 잘해야 되는. 근데 이 시너지는 유형의 상품 원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원팩을 전달하기만 해도 사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또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원은 서울 경기권에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이 시너지는 전 세계 26개국에 이미 나가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컨택할 수 있는 이런 멋진 비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000만 원 이상을 넘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시너지는 이 보상 플랜을 보면 정말 천장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메가매치 100%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 정말 이해를 하는 순간 좀 많이 감동을 하면서 놀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이 월 1억도 만들 수 있는 멋진 플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직장은 개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날 거의 퇴사를 하기 직전인데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이 그 플랜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팀원들의 퍼센테이지 수당을 4%를 받게 원래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3%로 낮추고 그리고 이 구간을 올리게 되면서 하면 할수록 더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사실 시너지의 보상 플랜은 한 번도 변경이 된 적이 없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가 있는 또 기업이었고 학원의 수요는 요리 배우고 싶으신 분이 여기 과연 몇 명 되실까요? 저도 사실 일 때문에 한 거지 또 배우라고 하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건강과 다이어트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또 것이기 때문에 이 수요의 차이도 굉장히 있었다. 이렇게 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비교를 하면서 또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할 때 저희 전산표가 있습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매출을 합산을 해보니까 저희 와이프랑 제가 한 게 21억이었습니다. 회사의 한 매출이. 근데 과연 이 시간을 제가 시너지에 21억의 매출을 했다면 나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비교의 시간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남의 집을 짓는 일과 내 집을 짓는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정말 제가 일을 해보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업과 체험을 전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건강학과 때문에 사실 요리를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실 안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 보니까 살도 갑자기 이렇게 막 찌게 되고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체험을 하면서 저는 다 없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제품 체험을 제대로 안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체험을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진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품 체험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 90kg 나갔는데 살 뺄 생각이 없었어요. 살을 빼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조금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했는데 디톡스를 원팩을 먹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니까 왜 해야 되는지 그때서야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체험에도 감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단의 시간도 좀 필요했습니다. 사업 결정 후에 어떻게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시스템에서 환경 세팅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살던 빌라를 정리를 하고 회사 바로 옆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좁은 공간이지만 너무 그 행복하게 또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드림 노트를 또 작성하고 드림보드를 항상 보이는 데 붙여 놓으면서 이 시스템과 나를 믿고 더 큰 꿈을 꾸고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단의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우선순위를 무조건 우리는 1순위가 시너지다. 어떤 걸 놓더라도 무조건 시너지를 우선순위로 놓겠다라는 또 다짐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왼쪽 사진을 보면 이 설날입니다. 설날인데 본사에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와이프랑 저랑 둘이 나와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왔었어요. 설날인데 왜 안 오냐? 와라. 굳이 그렇게까지 일을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지만 제가 앞서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을 또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갑니다. 지금도 안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했었고, 그리고 초반에 이사하기 전에는 왕복이 한 4시간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때는 늘 이글 스코어를 했었습니다. 독서를 하고 또 앱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나를 또 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에도 선생님과 함께 또 우리 막 주말이 되면 또 놀러 가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도 늘 이 카운셀링 선생님과 함께 또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늘 인생의 우선순위를 시너지로 하면서 사실 미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가고 필요하다고 하면 가고 뭐 딱히 니즈가 없다고 해도 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많이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경험이 축적돼야 정말 나중에는 날카로워진다라는 거를 또 저도 시스템 안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친구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막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막 이게 막 설사하는데 괜찮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이 시스템에서는 늘 긍정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좋게 또 이런 환불의 기억도 있고 또 가족에게 전달을 했지만 여러 가지 이런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크게 받아들이고 그 돌뿌리를 그냥 넘어가지 못했던 그 시간이 결국에는 이 체험하고 트레이닝 받고 시작하기의 중요성을 정말 그때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또 너무 멋진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와 또 트레이닝, 이글스코어를 통해서 정말 나를 지키는 시간을 늘 보냈습니다. 이 참여를 안 하면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이 속에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도 이 속에서 나를 지키는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 시너지 사업이 이제 전업을 한 지가 1년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죠. 뭐 길다면 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이프랑 또 결혼은 했지만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근데 시너지에서 이걸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괌도 갔다 오고 나트랑과 이 마카오도 이 부부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과 또 팀원들과 함께 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공동의 성장이 뭔지 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저희 12월 달에 이제 대만이 서밋이 열리는데 여기에 프로모션에 또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본사에 10월 20일에 또 가게 되는데 이 프로모션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트리까지 또 달성을 하게 되면서 이 집중의 또 보상을 가져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펄스 소득인데 제가 그 강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년에 이 한 사이클만 정말 만들어진다면 내가 9년을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 굿사이클이 돼서 12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이 들어온다면 이거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펄스 소득을 받게 되니까 또 감회가 되게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도 있었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제 드림카인데 2023년 11월이 이 달성일입니다. 많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이렇게 내가 원하던 차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시너지의 시스템과 이런 사업 덕분에 또 이런 보상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원룸에서 시작을 하면서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이 컸었어요. 와이프한테.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원하는 꿈의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옷방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화장대를 이렇게 설치해 줄 수 있는 집을 또 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계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인데 이 사장님은 요리 학원에 있을 때 직장 동료였습니다. 근데 200만 원의 소득을 잘 넘기지 못했어요. 영업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시너지에 와서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팀 디렉터라는 1차 성공자의 위치에 가 있고 또 600만 원이 넘는 이 연금성 소득을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줄 수 있는 또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고, 어머님한테 여행을 2인권을 따서 가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바로 잽싸게 이 여권을 만들어 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에게 정말 이 원하는 걸 사줄 수 있는 그런 누나가 또 되는 걸 보면서 이 동반 성장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감동인지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 마이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 겪었던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정말 감사한 시간을 보냈고, 8월 달에 팀 엘리트를 달성을 했지만 저는 10월 달이 이 대만 서밋 무대의 핀이 결정되는 달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부르는 이 펄이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또 무조건 이룰 거라는, 해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또 더 모범이 되는 그런 리더가 돼야겠다고 또 다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이스토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이스토리를 맡은 박혜림입니다. 네, 저는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고 제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 고덕센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긍정과 열정의 에너지가 지금 완충이 돼서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논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제주도에서 20년간 식당을 운영하신 저희 부모님의 장녀로 맛집 딸이라는 타이틀을 오래도록 갖고 있었어요. 그 상호명이 맛집이거든요. 이름에서부터 자신감이 뿜어 나오죠. 그럴 만큼 음식이 맛있었고 한 번도 광고 돈 내고 광고해 본 적이 없는데 싸고 맛있고 양 많은 집으로 소문이 나서 정말 바쁠 때는 송중기가 와서 밥을 먹고 있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수성가라는 거를 이루셨어요. 근데 자영업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힘든 게 자영업이잖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봐도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정말 웬만큼 독하지 않고서는 식당 못하는 거구나. 나는 절대 식당 안 하겠다. 우리 엄마만큼 독한 사람이 있을까? 정말 반찬 하나도 남한테 안 맡기시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혼자 손으로 다 하시고. 근데 저희 엄마도 그렇게 독할 수밖에 없었던 Y가 있으셨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서울 분이고 아빠가 제주도 분이거든요. 우연한 기회에 제주도에 왔다가 저희 아빠를 만나서 과묵하고 잘생기고 결혼하자 해서 시집을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혼생활을 조금 힘들게 시작하셨죠. 저랑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임신을 했을 때도 돈이 너무 없으니까 밀가루 하나로 수제비를 계속 끓여 먹고 5일장 가면 그 저기 배추 장사 아저씨가 이렇게 탑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럴 때 떨어진 그 배춧잎으로 국 끓여 드시고 그리고 제주도는 안거리, 밖거리라고 해서 집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안거리는 이제 부자 그 주인 할머니 사는 곳, 이게 밖거리는 새들어 사는 곳. 이렇게 거기에 새들어 살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입장에서는 막내딸을 이렇게 제주도에 멀리 보내놓고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하면 주인 할머니 집에만 그 전화기가 있는 거죠. 바꿔달라고 하면 그 조금 그 말하는 게 그 거리 나가는 게 귀찮으셨는지 안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도 제가 3살, 4살 때 손녀딸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부잣집이니까 장난감이 많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 갖고 싶어서 놀고 싶은데 엄마 입장에서 그 장난감 하나 못 사주는 그 심정에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서름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를 꽉 깨물고 내가 이 동네에서만큼은 무조건 성공한다. 그리고 이 주인 할머니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갖고야 말겠다 하면서 결단을 하신 거죠. 그렇게 식당을 시작하고 했는데 너무 힘든 거죠. 막 엄마도 중간에 갱년기, 막 우울증이 다 겹쳐서 아 진짜 다 놓고 죽어버리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그 서름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겐 그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다짐으로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이게 좋은 날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여서 그렇게 막 저는 이렇게 그게 가난했던 게 와닿진 않았는데 자수성가를 어느 정도 이제 하셨을 때 제가 청소년기죠. 정말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거 다 사주고 뭐 미국 여행 가고 싶다 하면 한 달, 2달 동안 미국 여행 엄마 카드만 가지고 가서 할 정도로 그때 저는 자연스럽게 학습이 됐어요. 아, 돈이 있으면 돈이 물론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편하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노력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있고 나도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처럼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를 그게 학습이 됐지만 방법을 몰랐죠. 너무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워낙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학과조차도 아빠가 정해준 회계학과에 가서 세무직 공무원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노량진에 가면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갔는데 제가 이제 K 장녀고 나름 엄마 아빠 힘든 게 번 돈인 걸 알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절실한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있었지만 좋은 결과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주도에 내려와서 낮에는 도서관 가고 저녁에는 엄마 가게 도와드리고 공부만 해도 될까 말까인데 당연히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 생활이 그냥 이제 편해진 거예요. 뭔가 공시생을 가장한 백수처럼. 그래서 그렇게 도와드리다가 자주 오던 단골과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요. 정말 계획 없이 아이 둘을 낳고. 그래서 저는 사회 경험이 당연히 없으니까 돈이 없고 남편도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처음으로 마주한 거죠. 그래서 우리 집 구하는 거 하지 말고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엄마 옆에 살자. 그래서 친정에 이제 붙어 살기로 결정을 하고 살았는데 물론 도움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선 제가 그냥 애기고 애가 또 애를 낳은 거죠. 1부터 100까지 다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처가살이니까 이제 장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중간에서 저는 너무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성격인데 정말 최악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듦과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었어요. 목구멍까지 음식을 채워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이 이중이 되더라고요. 네, 거의 80, 90kg? 네, 그래서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고 뭐 다 아시겠지만 10kg 빼도 15kg 찌고 다시 또 폭식증이 오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몸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저도 너무 감사하게 우연한 기회에 시너지 제품 체험을 하게 됐는데 정말 2주 만에 붓기가 빠지고 뭐 건강적으로도 고질병이었던 한약 먹어도 안 됐던 수족 냉증이나 생리통이 없어지면서 제품에 일단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다 프로그램을 이제 한 두세 달 하고서 유지 제품 말씀 안 하셔도 저는 이거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평생 이 제품은 먹고 싶다. 근데 처음에 이걸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제가 돈이 없었고 워낙에 많은 다이어트를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엄마랑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그냥 또 찔 거 뚱땡이로 살라고. 근데 제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마지막인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 4개월 동안 돈을 모았어요. 그 중고마켓이랑 맘카페에다가 집에 엄마 비싼 냄비 몰래 팔고 우리 애들 육아용품 막 침대 팔고 뭐 없는 거 막 다 팔아가지고 한 3, 4개월 모으니까 이제 돈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메가원팩 할 돈이. 그래서 하고서 또 유지 제품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납득이 가는데 그 20만 원이 전 없는 거예요. 매달 먹어야 되는 20만 원이.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사업의 정보를 듣게 된 거죠. 제품을 공짜로 먹을 수가 있다. 추가 소득을 벌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된 거는 제품력 때문인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효과를 본 게 아니라 저는 이 제품을 통해서 조카를 얻었거든요. 남동생 부부가 정말 이 사지가 멀쩡한데도 아기가 잘 안 가져지기도 하고 가지면 계류 유산 있잖아요. 5주만 되면 아기가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좋다는 거 다 먹였죠. 한약도 비싼 거 다 먹였는데 또 유산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사업의 정보를 듣고서 이 제품 강의를 들었는데 그 정보를 들었죠. 아기가 안 가졌던 사람도 이 프로그램하고 임신한 사례가 종종 있다. 그래서 동생한테 바로 전화해서 일단 몸 청소 케어부터 해보자. 그래서 올케랑 둘이 이제 8주 이상의 그 메가 원팩을 하고서 3개월 있다가 아기가 들어섰죠. 조마조마했죠. 또 어떻게 될까봐.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초등학생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너무 예쁘죠.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진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깨끗한 혈액혈관으로 그 영양을 공급받아서 태어난 아기는 이렇게 얼굴 피부도 좋고 성격도 좋고 이 두뇌도 좋고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두거나 임신 준비하시는 분들께 무조건 추천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들, 고객님들 아기들 다 너무 건강해요. 비염, 아토피가 왜 있겠어요? 없어요. 세포가 그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제품을 통해서 조카를 얻었고 또 저희 부모님 이제 일할 만큼 일했고 노후 준비도 다 하셔서 얼마 전에 폐업을 했어요. 정말 망해서 폐업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잘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집에 계시는데 활력이 너무 넘치시니까 그 식당 하실 때 사실 골병이 다 들었거든요. 병원 약을 거의 2주먹 드셨어요. 월요일마다 쉬는 날인데 병원 투어를 다 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 그래서 맨날 저만 보면 아이고 죽겠다. 언제까지 식당 해야 되나. 막 죽겠다. 아프다. 이 소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권했는데 의사 말만 믿으시는 이제 어른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충격요법을 썼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지금 아프고 내가 병원 맨날 데려다주고 나중에 들어 눕기라도 하면 내가 간호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 못한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건강은 아빠가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해서 그 충격요법으로 제품을 드시기 시작했고 빨리 좋아지진 않았어요. 워낙에 몸이 안 좋고 드시는 약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저와 함께 제품을 드신 지 8, 9년이 됐죠. 당연히 병원약 하나도 안 드시고 건강검진 갈 때마다 신체 나이가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저희 아빠는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데 이번 여름이 더웠는데도 매일 그 필드 나가서 하루 종일 골프 치시고 아빠 친구분들은 지금은 이제 병원에 계시거나 하늘나라 계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골프 멤버, 젊은 친구들, 건강한 친구들을 사귀시더라고요. 엄마도 이제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죠. 항상 간이 안 좋으니까 저렇게 맨날 인상 쓰고 막 머리 두통 있고. 근데 요즘에는 저만 보면 아니 이 에너지가 주체를 못해서 못하겠다.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집에 친정 가보면 계속 마당에서 잡초가 없는데도 계속 뽑고 있고.
그 음식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하루 종일 음식해서 동네 분들 다 나눠드리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정말 이 제품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고 결국엔 저는 이 제품에 감동을 해서 호기심이 생겼고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품 좋고 뭐 다 좋은 거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특히나 저는 인맥도 너무 없는 사람이고 사회 경험도 없고 스펙이라는 건 뭐 운전면허증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앞에 서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내성적이고 극I, MBTI로 그 내향인 너무 내향인이라 친구도 진짜 없고 집에만 있었던 사람이고 근데 우리 일은 낯선 사람과의 그런 미팅도 해야 되는 거고 아직도 생각이 나요. 첫 그 상담했을 때 선생님께서 계속 해줄 수 없다. 못해도 어려워도 해봐야 이게 느는 거고 그래 맞지. 그래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미팅을 갔는데 취소됐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계속. 근데 정시간에 오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우리가 툴이 있잖아요. MD책. 그분 눈은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냥 제 비포 사진 보여주고 MD책 읽고 그냥 진심 전달, 제 체험 스토리 전달했는데 300 결제를 받은 거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뭐 말을 유창하게 잘 하지 않았고 그냥 진심이 다구나. 그렇게 하나하나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저도 파트너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레이저 쏘면서 미팅할 수 있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 스피치도 너무 무섭고 리더십 끝나면 애프터 스피치 하는데 리더십 시작 때부터 등줄기에 땀이 나요. 그 스피치 어떻게 하지? 그 1분 스피치도 안 되는 게 그만큼 그런 성격이 못 됐고 이렇게 강의를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저희 이모들은 신기해요. 아니 그 말도 못하는 순둥이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강의하는 거 믿기지 않는다. 이게 사진 이제 엄마가 이제 보여드리면 말은 하고 있는 거 맞냐고 그만큼 믿질 않아요. 제가 얼마나 그런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표현할 줄 모르고 되게 무뚝뚝해요. 저희 아빠가 제주도 분이고 엄청 무뚝뚝한데 그런 아빠 성격이 너무 싫은데 제가 그걸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 카톡에 이모티콘 하트 쓰는 것도 나는 그거 왜 하트를 왜 보내? 이럴 정도로 정말 몸서리 치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 하트 남발하죠.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 시스템 안에서 감사하다고 항상 말하고 그리고 계획이 전혀 없고 게으른 사람이죠. 뭔가 미룰 수 있는 만큼 다 미루고 정리 잘 못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정리가 안 되니까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선생님께도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혜림쌤 정리하세요. 스케줄 정리하고 노트 정리하고 정리를 하세요. 근데 지금은 선생님께서 아직도 사업 외에는 이제 피성향이긴 한데 혜림쌤은 사업할 때만큼은 제이다.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되게 게을렀지만 지금은 또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 행동, 말함과 동시에 행동이 되는 리더다. 그렇게 정말 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너지를 통해서 반복하고 그 반복의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반복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뭐 TV, 케이블, 뭐 공중파 다 봤던 사람인데 사업을 하면서 TV 뭐 볼 시간도 없지만 그 뭐 유퀴즈 정도 한 번씩 보고 도움이 되니까 TV보다 독서를 하는 사람이 됐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근육이 커졌다는 거는 저도 신규 때 뭐 이런 호전 받는 고객님들 막 전화 받으면 너무 무섭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뭐 환불이라도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시간 속에서 그런 걸 겪고 또 넘어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십 같은 건 전혀 뭐 누가 끌어주면 끌려가는 정도? 그리고 이기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개인주의 성향이죠. 나도 피해보는 거 싫고 피해주는 것도 싫고 뭔가 남한테 전혀 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기고 이런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니까 저도 누군가 이렇게 끌 수 있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나랑 다른 사람을 보면 왜 저래 진짜 이랬던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있겠지. 이런 이해심과 아량 같은 게 이제 넓은 아량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너지가 아니었다면 왼쪽의 사람으로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시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또 변할 수 있었던 거는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과 맨 처음 만났을 때도 가장 먼저 저한테 알려주셨던 게 이 성공의 9단계를 펴고 혜림 씨를 여기 세워놓고 이것만 반복을 하면 된다. 그 꿈들, 이루고 싶은 꿈들을 제 꿈은 이제 집이었거든요. 절대적인 목표, 엄마한테서 벗어나는 거. 그걸 이루려면 이것만 따라하면 된다 하니까 잘 모르지만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치만 따라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이 사업이 나에게 맞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 꾸준한 참여와 행동 속에서 답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제주도에 로컬이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이곳에 와야만이 로컬에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또 저와의 약속을 했던 게 리더십만큼은 매주 이곳에 와서 듣자. 그래서 아침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야 첫 비행기 타고 11시 전에 도착을 하는 거죠. 그 시간이 힘들 때도 있었고 저도 마음이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안 가고도 싶었는데 이걸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있었다고,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할 만큼, 그리고 세미나도 처음 평창에 갈 때 선생님의 평창이 와야 된다 세미나 얘기를 했을 때 저는 둘째 젖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와 떨어지면은 가슴이 축구공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야속한 거죠. 선생님이 같은 아기 엄마면서 어떻게 평창까지 나한테 오라고 하실 수가 있나. 근데 제가 제 발로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오라고 하셨는지 너무 알겠는 거예요. 나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거기서 정말 많은 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확신이 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헬스 파티와 그 세미나를 저희는 이제 복제 제주도에서 하게 시작했는데 처음엔 선생님이 헬스 파티를 도와주시면서 이제 인원이 이제 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헬스 파티를 그 주관을 하면서 정말 헬스 파티로 성장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올린 건데 이때가 9월인가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두 번째 제주 세미나. 그래서 제가 2015년 6월쯤 제품을 먹고 8월부터 이제 세미나를 시작한 거예요. 제주 세미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주 세미나, 여기 서울 세미나 하는 것처럼. 물론 저 혼자였으면 못했겠죠. 근데 저희는 팀 사업이고 선생님들이 정말 매달 함께 해주시면서 세미나로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또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는 귤철이 되면 사람들이 없어요. 싹 사라져요. 한 번은 이제 라인의 선생님께서 대단하신 이제 선생님이 오시는데 한 명 와 있는 거예요. 신규가. 그래서 너무 이제 송구스럽고 이제 죄송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분명히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차는 시간이 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정말 큰 용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조그만 사무실에서, 사무실도 없었죠. 카페에서 그 미팅을 하고 카페를 전전했지만 조그만 8평 사무실 얻어서 이제 늘려가지고 지금은 어디 번듯한 이렇게 사무실에서 저희가 참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온라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기 매주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무실에서 저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9년 동안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제주도에 엄청난 네트워크 회사들이 왔다가 사라졌거든요. 뭐 인셀땡, 시크땡, 멜라땡땡 뭐 있죠. 막 여러 가지. 근데 정말 위기감도 느꼈지만 싹 조용해지고 싹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그 성공의 4요소가 맞는 회사가 없었고 저는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이템이죠. 먹었던 사람 한 번 먹으면 끊지 못하는, 끊더라도 다른 거 외도하고 다시 올 수밖에 없는 이 재구매율. 그래서 이 건강기능식품 그 관련된 그곳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19년도에 4조 원대에서 23년 5년 만에 6조 원대가 됐고 그 평균 가구 그 구매액이 36만 원 정도. 근데 2030년 정도 되면은 거의 25조 원대를 예상한대요. 4배죠. 만약에 저희가 5년 후, 10년 후에 이 시너지를 알게 된다면 조금은 억울하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아셨잖아요. 그때가 되면 아마 가구당 100만 원 정도의 그 제품을 소비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강남 땅이 그렇게 뜰 줄 알았으면 그때 살 걸. 그 주식이 대박 칠 줄 알아서 그때 살 걸. 그렇게 후회만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그 정보를 기회로 삼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엄청난 아이템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게 저는 비전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에 그 고정관념이 있었고 또 제가 알아보고 해보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100이면 100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처럼 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는 게 그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알아보니까 평범한 사람도 성공한 사례가 있고 지키는 사례가 있는 거예요. 저는 검토를 열심히 했죠. 근데 밖에 나가면 다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객관적으로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여기가 좋다고만 하니까 저는 서점에 가서 네트워크 책을 다 꺼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책들 있잖아요. 거기서 경제학자나 부자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고, 그리고 저는 그 주변의 사람들 말보다 이런 경제학자의 말을 제가 보고 듣고 알아본 걸 믿겠다 생각을 하고, 별로 남들의 주위의 그런 얘기는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백만장자 탄생 직업군 1순위가 네트워크 마케팅 종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확신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뭔가 이렇게 다른 물음표가 오는 거죠. 진짜 이게 맞나? 애들도 어리고 남편 계속 부정적이고 인맥도 없고 노 계속 받고 파트너를 왜 자꾸 떠나고 수입은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이게 맞을까? 그쵸? 이런 생각 다 하셨죠?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정말 저는 결론은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애들이 너무 2살, 4살이니까 친정 엄마부터 애기들 엄마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자꾸 어딜 가냐부터 해서 막 이런 주변의 아줌마들은 애들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9년 전에 제 그 모유 먹던 애가 저만큼 컸거든요, 이제. 애들은 정말 빨리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꿈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말을 저는 너무 제가 그거를 몸소 체험한 사람으로서 정말 시너지 안 했다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애들이 잘 자랐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뭔가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하라고 얘기를 하거나 공부를 하라고 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그냥 제 모습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시너지에서 배운 대로 꿈을 설정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성취도 해보고 실패도 했지만 또 다시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하려고 하는 거를 보고서 애들이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정말로. 저희 첫째는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자기의 꿈과 목표가 정확했어요. 우주 투어 가이드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나사란 스페이스 X에 자기가 들어가려면 중학교는 한국에서 나오지만 17살 때는 자기가 미국에 가겠대요. 그래서 챗 GPT랑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쪽에 물어본 다음에 챗 GPT가 이제 추천해 주는 걸로 자기가 알아보고 저한테 컨펌을 받는 거죠. 저한테 문자가 온 거. 엄마 그 캘리포니아 어떤 그 고등학교에 제가 17살에 가야 되니 이제 그 마련을 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이스쿨을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는 워싱턴 쪽에 어느 대학교를 이제 가야 되고 자기는 시민권을 빨리 따기 위해서 미국 여자랑 결혼할 계획까지 싹 다 있거든요. 그래서 17살 얼마 안 남았어요. 4년 남았어요. 얘는 이제 미국에 유학 보내려면 저는 이제 열심히 시너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애기 엄마들 다 아시겠지만 방학식 되면 애들 딱 집에 들어와서 먼저 하는 얘기가 엄마 내 친구 누리는 요번에 두바이 간다는데 내 친구 누구는 유럽 한 달 살이 간다는데 우리는 어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경험해 보셨죠? 그만큼 정말 뭐 그냥 월급 받아서는 절대 해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특히나 첫째는 이런 나라의 랜드마크들 되게 관심 있고 맨날 그 오려서 붙이고 영상을 보면서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안 보내요. 근데 이 시너지를 제가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애들은 요즘에 미디어나 유튜브를 보는 게 많으니까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타도 배웠다가 골프도 했다가 승마도 했다가 뭐 웹툰 작가 되고 싶다고 웹툰 학원 뭐 다녔다가 요즘에 베이킹, 쿠킹 관심 있어서 쿠킹 도구 사줬는데 엄마가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까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유튜브 찾아보면서 다 하는 거예요. 11살이지만 저보다 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저는 기타 칠 줄 모르고 골프 뭐 아무것도 아이패드 쓸 줄도 모르거든요. 그만큼 요즘 애들은 그렇게 저희 때랑 다르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못 해주는 엄마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시스템 안에서 같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그젝 이상의 사장님들의 자녀분들은 다 이렇게 너무 잘 큰 게 또 팩트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제 반대가 저도 있었죠. 근데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더라도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모자란 게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 됐겠죠. 처음에 해보려고 할 때도 너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 아무나 못한다. 이 구조는 무너지게 돼 있다. 안 좋은 얘기만 했지만 처음에 이제 제품 정도 공짜로 먹는 정도로 시작해서 했는데 내가 미팅하고 들어가면 저를 이렇게 막 가슴이 눈을 뜨고 째려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서럽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거 아니고 같이 잘 살려고 그런 건데 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저렇게 안 좋게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차에서 혼자 되게 많이 울기도 울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든 생각은 정말 빨리 잘 되는 수밖에 없다.
돈을 벌어서 얼굴에 뿌려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를 안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애기 재롱잔치랑 세미나가 겹쳐요. 그러면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 초기에. 아니 애 재롱잔치도 빠지고 그걸 꼭 가야 되냐.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흔들리면 다음번 갈 때도 너 그때 안 가도 괜찮았잖아. 이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중심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자꾸 흔들 때마다 흔들리니까 시덥지 않게 생각하고 좀 힘들어 보일 때 관둬라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제가 중심을 지키니까 본인이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다음 달 세미나는 언제야? 이거는 뭐 무슨 일 있어도 가야 되는 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제가 펄이 돼서 남편도 육아 살림을 도와줬으니까 발리 그 한 달 살이 서핑 좋아해서 보내주면서 돈을 얼굴에 뿌리고 싶었지만 예쁘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줬고 또 이제 살림 육아 또 해줘야 되니까 또 약발이 떨어질 때 드림카 사주고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저희 집의 모습은 저는 이제 PPT 만들고 강의 연습할 때 남편은 주방에서 이렇게 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맥이 없었기 때문에 SNS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아무 돈을 들이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방법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인친이 아는 사람이 되고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댓글 작업도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영원한 노는 없다고 저도 노를 정말 많이 받았지만 요번에 한 사례가 있어요. 7년 전에 저한테 제품을 먹고 그때 어쨌든 제가 하는 역할이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정보를 드렸지만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라 원생이 150명이고 이미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거절을 한 거죠. 근데 7년 후인 최근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생이 싹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이겠죠, 수입이.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 애들이 돌아오겠지. 2년 반이 지났지만 50명 돌아왔고 그동안 이제 쓴 거 뭐 빚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이 되면서 전화가 와서 시너지 알아봐야겠다. 딴 거 해보려고 해도 다 뭐 카페든 이런 뭐 치킨집이든 1, 2억이 드니까 근데 우리는 자본 크게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내해 주는 대로 너무 잘 따라오시고 오늘도 안동에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배우러. 그래서 절대 영원한 노는 없고 노가 예스로 바뀐다는 거를 정말 확실하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파트너들이 자꾸 떠나죠. 저도 왜 이렇게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 와서 발만 살짝 담그고 자기 해봤다는 듯이 나가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했지만 결국 어떤 직장이든 사업이든 하다가 관둔 사람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관둬도 제품은 못 끊더라고요. 그거 저한테 또 매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교과서로 배우지만 1등과 꼴등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사업을 시작하지만 아무나 성공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똑같은 걸 시스템을 가르쳐주지만 정말 이거를 제대로 흡수하고 따라하고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게 저는 너무 평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변화를 포기하는 거고 그 오르락내리락 저도 할 때 저 되는 게 맞나 그냥 직장 다니는 게 낫지 않나 했는데 사실 직장 정해진 월급처럼 버는 사업가 없죠. 저희 부모님도 코로나 때 바로 수입이 0원이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도 우리 엄마는 0원이었지만 그래도 소득이 계속 들어왔다는 거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이 사업 비전을, 로열티의 비전을. 그러면서 저는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물음표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제가 정말 간절했던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과 이걸 하면서 뭐 사람을 잃는다? 저도 이걸 하면서 친구들이 야 혜림이 공무원 준비하는데 약팔이 안 돼. 이런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내가 결과가 생기니까 물론 다시 다 뭐 돌아오기도 했지만 여기서 더 좋은 친구들을 사귄다는 거죠. 정말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부자인 분들과 평생 여행을 하고 사랑하는 파트너 사장님들과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행 우리가 또 앞두고 있잖아요. 카오랑 여행도 2인권을 꼭 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남편도 반대를 했지만 여행 가서 좀 변하더라고요. 하와이 여행 갔을 때 이때만 해도 하와이 여행 갔을 때만 해도 그냥 그때도 그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영국에 런던에 그 이그젝 이상만 가는 레가시 리트리트라는 게 있었어요. 갔을 때 이그젝 이상의 선생님들을 가까이서 본 거죠. 같이 식사를 하고. 근데 저희 선생님들 후광이 비치잖아요. 가만히 계셔도. 근데 대화를 나눠보니 너무 멋지고 아 이런 멋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구나를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야 안심을 하고 100% 저한테 그때서야 어떻게 보면 긍정이 됐던. 그래서 카오락 2인권을 꼭 따서 밉지만 반대하는 가족을 모셔가세요. 그래서 카오락이 꼭 2인권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시너지 비전이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거, 저희가 대만에 이제 앞두고 가면 일본과 대만 이제 사장님들과 한 곳에서 또 서밋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를 가지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회에 있다는 게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또 카오락에 많은 분들과 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사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